긴급 진단, 동맹세, Alliance Tax의 청구서, 1460원의 공포. 2026년 1월 18일 서울 외환시장 딜링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딜러들의 고함 소리가 오가고 전광판의 숫자는 붉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 오전 9시 한국 금융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패닉셀에 휩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트루트 소셜에 올린 세 줄의 문장이 글로벌 경제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적 자산이다. 덴마크를 포함해 이곳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거나 병력을 배치하는 그 어떤 국가에도 즉각적인 국가안보 관세, Security Tariff 10%를 부과하겠다. 예외는 없다. 이 발언 직후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 10분 만에 1450원 선을 뚫고 올라가 현재 14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전 고점을 갱신한 수치이자 외환위기 수준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전 거래일 대비 2.8% 급락하며 235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4%에서 5%대의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이슈가 관세라는 경제 보복 수단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히토류와 북극 항로의 거점인 그린란드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이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동맹국을 향해 관세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즉시 관세를 때린다는 트럼프의 힘의 정치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최근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그린란드 자원 개발 및 연구 목적의 인력 파견을 논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비군사적 파견마저 개입으로 간주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에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오늘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긴급 타전한 속보에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동맹세 Alliance Tax의 도입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제 안보 협력국이라는 지위가 경제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은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은 경제적 안전판이라는 공식이 2026년 1월 18일 일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의 냉혹한 재평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층 해부, 트럼프의 계산된 승부수, 누크 선언과 무역 적자의 늪.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그린란드라는 얼음 땅을 빌미로 동맹국들에게 관세 폭탄을 예고했을까요? 단순히 기분 탓이거나 즉흥적인 분노 표출이라고 치부하기엔 시점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반가수의 트리거 던건은 정확히 사흘 전인 1월 1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표된 북극 자원 안보 협의체 일명 누크 선언에 있습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여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산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 방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차에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북극권의 핵심 자원을 선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자원 개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자원 패권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 16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무역 수지 확정치였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첫 해 각종 관세 장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4.2% 증가한 1조 1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소비자의 수입이 줄지 않았고 한국과 같은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자동차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무역 적자 개선 성적표를 가리고 다가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할 강력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그때 마침 누크 선언이 발표된 겁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이 우리 땅 그린란드의 자원을 빼가고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 막대한 흑자를 낸다는 내러티브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메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에이건 세력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소재입니다. 결국 이번 10% 안보 관세 위협은 그린란드 영토 그 자체보다는 무역 확장법 230이 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의 적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려는 법적 정치적 테스트 베드 성격이 짙습니다. 과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특정 품목이 안보 위협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동맹국의 행위, 자원 개발 참여 자체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크 선언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한 무역 흑자국이자 안보 무임승차국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는 1차적으로는 그린란드 관련국을 겨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전면 폐지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데이터 검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선 동맹 디스카운트의 공습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데이터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각, 국제금융정보, 단말기에 찍힌 대한민국의 위험 지표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지표는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스 와프입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거래하는 5년물시 DS 프리미엄이 오늘 하루에만 12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하며 55 베이시스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통상적인 북한 미사일 도발 때도 1에서 2 베이시스 포인트 움직이는데 그쳤던 이 지표가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 발언 하나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한미 동맹을 한국 경제의 상수, 세이프 헤이븐, 고절가 아닌 변수, 리스크 팩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를 동맹 디스카운트, Alliance Discount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1개월물 내재 변동성은 1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2019년 8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환율 변동성은 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한 달 내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거나 혹은 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막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E 내부적으로 돌려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한국산 전 품목에 국가안보 관세 10%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은 최소 180억 달러, 약 24조 원 증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작년 한국 전체 무역 흑자의 40%가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충격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3대 주력 산업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위기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1997년 IMF 위기는 달러 부족이 원인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달러를 빌려오거나 금리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징벌이 원인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트럼프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외환 보유고를 푼다고 관세 장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구조적 리밸류에이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주식과 채권은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현장 보고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관세만 10%? 비명 지르는 산업 생태계. 카메라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울산 매곡 일반 산업단지로 이동한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 소음 대신 공장장들의 한숨 소리만이 현장을 채우고 있다. 금융시장의 붉은 숫자는 이미 이곳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엔진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 최모 씨는 오늘 오전 미국 바이어로부터 긴급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안보 관세 발언이 실행될 경우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정되기 전까지 신규 발주를 잠정 보류한다 홀드는 통보였습니다. 최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마진율 3%부터 4%까지 싸움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그런데 10% 관세라니요. 이건 그냥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원청 대기업 큰 관세 부담을 우리에게 전가할 테고 미국 바이어는 가격 깎아달라고 할 텐데 그 사이에 낀 우리는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압사당할 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율의 습격입니다. 오늘 1,460원이라는 환율은 수출 기업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과거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서 가공해 파는 구조 탓에 환율 급등은 곧 원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달 생산자물가 지수 PPA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오늘의 환율 쇼크는 다음 달 공장 가동률을 2자릿수 이상 떨어뜨릴 것이 확실시됩니다. 부산항 터미널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북미행 화물을 선적하던 물류 업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싣는 이 물건이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10% 관세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현장의 한 관세사는 트럼프의 발언은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며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선적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포는 기업을 넘어 자영업 현장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밀가루, 버터, 설탕 가격이 환율 때문에 오늘 아침 도매상으로부터 내일부터 15% 인상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뉴스를 보니 나라 안보가 문제라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뒤집었어야 하는 겁니까? 손님은 줄어드는데 재료비는 뛰고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곳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공장 가동이 멈추고 수출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되는 현실. 지금 한국의 실물 경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단계를 지나 생존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니터 속 146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의 부도 공포이자 자영업자의 폐업 선언문입니다. 미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습,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 앞으로 3개월,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확인된 1460원 환율과 주가 폭락은 일시적 발작이 아닙니다. 미국발 안보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타격하는 퍼펙트 스톰의 서막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는 당장 2월 초로 예정된 미 연준 FED의 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트럼프노믹스 2.0의 핵심인 관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미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긴축의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1460원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2000조 원 가계부채와 자영업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곧 경제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한미 금리 역전차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외국인 자본의 엑소두스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시점은 3월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 시즌이 될 것입니다. 14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진 상황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과 관세 장벽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들이 대거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도 처리를 받게 될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중소중견 기업들의 연쇄 도산은 곧장 은행권의 부실채권 NPL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전략은 성장이 아닌 생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 곧 떨어지겠지 라는 막연한 평균 회귀의 믿음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원화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야 할 때입니다. 빚을 내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부채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디레버라이징만이 살 길입니다. 기업 경영자분들께 제언합니다. 당장의 영업이익보다 유동성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트럼프의 10% 관세는 협상용 허세가 아니라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상수, 컨스탄티로 놓고 2026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재고를 줄이고 마른 수건을 짜내듯 비용을 통제하여 현금을 쥐고 있어야 다가올 신용경색의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구두 개입이나 일시적 유동성 공급 같은 미봉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린란드 이슈와 무역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거나 최악의 경우 관세 충격을 상쇄할 파격적인 수출 기업 지원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기록한 환율 1,460원. 이 숫자는 한국 경제에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설마 우리 동맹한테 그러겠어? 라는 안이한 낙관론은 찢어진 우산과 같습니다. 비는 이미 폭우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젖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이 차가운 빛 속에서 천을 유지하며 버티는 냉혹한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긴급 진단을 마칩니다.